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석 비서실장님. 오늘 비서실장님 모습을 보니까 무슨 개선 장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아무 잘못 없고 김건희 여사도 전혀 부적절한 것도 없고 다 잘 돌아가고 있고 야당의 정치 공세고 다 국민들의 오해고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어떤 이유에서든 대통령이 기억을 잘 못하셨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사실과 다른 메시지가 국민들께 나갔으면은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비서실장님 정도는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의원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찰 공직자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정치 실장님, 현장에 뛰어드신 예. 분입니다. 자, 인적 교류의 사과하실지 안 영역이 하실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숱한 사람들을 아니요, 만나게 좋습니다. 됐고 자, 그래서 취임 직전이라서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날이라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축하 전화가 오고 기억을 잘 못했다. 대통령이요, 그냥 축하 전화 받아서 아 그래 고맙습니다. 내일 취임식에서 봅시다라고 하고 전화 끊으신 게 아닙니다. 김영선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것이 무슨 달래기 위한 목적이든 뻥을 치신 거든 거짓말을 하신 거든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김영선 실장님 잠시만 공천은 들어보십시오. 우리 천하람 의원도 잘 아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실장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때 쫓아내기 억지로 직전인 이준석 당대표를 과도한 거론하시면서 경강부회를 이런 하지 식으로 마십시오. 국민들한테 눈속임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거짓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게 달라집니까? 그리고 이준석 보세요. 대표한테 가서 대통령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김영석 공천한 아니, 거 천하람 의원님은 언급한 거를 들어보세요. 명태균 제 씨랑 지휘 이준석 시간입니다. 대표랑 저에 새벽 대해서 4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찰에 제가 가서 신상 홍매와 발언으로 같이 씹었잖아요. 하겠습니다. 지금 저랑 예, 싸우자고 실장님 나오십니까? 과도하십니다. 아니죠. 실장님 너무나도 더 저에 대한 친한 얘기는 분은 아닙니까? 지금 저를 어떻게 네? 시간 중지해 주세요. 왜 언성을 높이고 그래요? 시간 왜? 중단해 주세요. 지금 저에 대해서 무슨 신상 발언하시려고 나오는 아니 겁니까? 천하람 의원님 명태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네? 말씀이세요? 대통령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잠시만. 이준석 그리고 대표가 비서실장님. 새벽 4시에 물타기하고 비서실장. 사찰에 가서 홍매화 씹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비서실장.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국민 예. 앞에 타임 넣어주세요. 잘못한 거는 제대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지율은 저희 지금 개혁신당 지금 국정감사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사과하지 자,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자,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지 아니에요. 저기 천하람 의원님, 사과 못합니다. 천하람 의원님. 야, 아까 금도라고 그랬죠? 그 금도를 내는 거예요 방금. 지금 자, 잠깐만요. 예, 천하람 의원님. 예. 지금 질의한 위원장님. 잠깐만 저에 대한 거는 제 좀 신상 가라앉히시고요. 발언으로 할 테니까요. 자, 천하람 의원님 잠깐 가라앉히시고. 예. 저 우리 정진석 실장님, 저 5선 국회의원이신데 지금 국회에 기간 증인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잠깐 좀 더 가라앉히신 다음에 시작하도록. 자, 1분 넣어주세요. 네, 예, 시장님. 예. 계속 다시 예, 예.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시장님. 자, 대통령께서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통화를 한 걸 기억을 못 하셔서 제대로 브리핑을 못 했다고 합시다.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 기억력이 안 좋으시면 우리가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임식 전날은 수없이 많은 전화를 축하 전화를 받는 날입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런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예. 가실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가 긴 통화도 아니었고요. 한번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날은 당선인이니까 법적 문제 없다. 취임 전이다. 근데 하루만 지나면 대통령이 당선 취임하신 분이고 실제 취임하셨잖아요. 대통령 취임 전날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인물 같은 사람한테
여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책임지지도 못할 그냥 정치인이면 응당하는 것 같은 얘기들을 그런데 굉장히 묘하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공천 공관위의 얘기를 들었다. 내가 나는 김영선이 해주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당선인의 의견 표명까지 있고 근데 당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네. 피드백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녹취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를 보는 국민들이 이거 보고 즐거우실까요? 우리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통령 취임하는 국민들 앞에 엄숙하게 선서하는 바로 전날에 국민들마다 이렇게 판단이 여당의 다르시겠죠.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부적절한 인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시고 적절하게 송구하다 사과하다 최소한 국민들 마음에 맞는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런 뉴스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뉴스에도 나와요. 그 문제의 녹취가 임의로 조작된 듯하다는 전문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녹취된 부분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이거 조작. 자 그럼 저도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자 이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예, 신장식 의원님. 대통령이 부적절한 예. 불법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을 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예, 의원님이 잘 아시는 예, 이준석 실장님. 당시 당 대표도 예, 실장님. 불법 개입이 없고 이거는 당연히 적법 절차에 따라서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후보 공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 그만 상대당도 정리해 여성 주십시오. 후보고 따라서 김영선 후보가 유리했고 또 지지도도 제일 높았고 여러 실장님, 가지로 되지 않습니까? 그만하시고요. 정리 좀 해주세요. 이라는 분이 이런 공천 여당 공천 관련해서 자, 신장식 의원님. 하고 다니는 게 지금 그 국민들 보시기에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모두에도 설명을 들었다시피 대통령은 부정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축하 전화를 예, 오면 실장님 여긴 토론장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정리해 민원이라도 주십시오. 하면은 잘 챙겨주겠다. 잘 알아보겠다라고 좋게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덕담 차원에서 얘기를 건넨 것이라고 설명을 실장님. 드렸지 않습니다. 실장님 정리해 주시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니 왜 제 설명은 왜 이해를 안 하시고 자꾸 왜 의원님 주장만 하십니까? 자, 신장식 의원님, 예,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께서 증언도 하셨고 지금 지방선거에 공관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접촉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무슨 공천 청탁받은 거 없다고 확인해 주신 거죠? 그 당시 공관위원으로 천하람 의원이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민생을 챙기지 않고 야당에서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의 밤 개최했었고요. 지금 계엄 운운하면서 장애 집회하겠다고 하고 있고 오늘 또 녹취로 반복해서 틀면서 사실관계가 전혀 확정되기도 전에 탄핵 사유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거리로 뛰쳐나가 장애투쟁을 할 거라고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게 뻔한 술수기 때문에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거든요. 이제 녹취록 하나 틀어놓고 이제 오늘 보도 보니까 대통령의 헌법상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연대도 발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저는 이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당선 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판이 확정돼서 대선에 못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조기 대선을 치르자고 한번 꼼수를 부려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들께서 여기에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면서 달리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임기를 달리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헌법의 기본 체계 중의 체계입니다. 이거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전유물도 아닌데 대통령 임기 갑자기 단축 2년 하겠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또 녹취록 계속 반복해서 틀고 계시는데 이 정도 단편적인 녹취 내용의 이 공천 개입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 수사야말로 이미 끝난 것이고 바로 기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법사위에서 이하영 부지사가 자기 변호사랑 대화하는 녹취 파일을 튼 바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 보면 이 짧은 녹취록보다 훨씬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이하영 피고인과 변호사가 은밀히 대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고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고 재판 로비를 했고 변호사비 대납했다라고 딱 되어 있고 또 이하영 지사는 진정으로 그 폭로를 두려워해서 진정으로 무섭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면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수많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별다로 달리 재산이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오는 것이거든요. 일반 국민이 어떻게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이렇게 재판을 오래 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조차도 저 녹취록이 있다라고 해서 뭐 바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가 무엇을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녹음 파일만 있으면 사실관계 다 확정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부터 바로 기소하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 관련자들이 전부 분쟁 중에 있고 다 말이 다르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신빙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 명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늘 이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공천과 관련된 문제예요. 물론 국민들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당의 민주적 체계가 서야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민주적 체계는 훨씬 더 망가져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걸로 지금 재판 중에 있죠. 이 지금 버젓이 몇 년 전에 1970년대도 아니고 당대표 뽑을 때 동봉투 뿌려서 그 뿌린 사람이 윤관석 전 의원이 어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홍익표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께서 당시 민주당 내부의 여론조사 업체를 못 믿겠다라고 여론조사 업체 바꿔달라고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은 지금 일방적으로 이 녹취록 하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걸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는 뭔가 정확히 증거관계에 대해서 확정되고 나서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통으로 개입하고 울산 경찰청장까지 개입시킨 사건이야말로 진짜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내로남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아까 대통령 취임 전날에 수많은 전화 받았고 정황상 취임 전날이니까 많은 전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전이에요. 짧은 전화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에서 대면 보고 받고 해외 출장 가서 며칠간 같이 있으면서 골프 치고 표창장까지 준 사람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통화한 사실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도 좀 과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